허기진 속 든든하게 채워주는 따뜻한 밥. 배고픔뿐만 아니라 추억과 그리움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부모님 해주신 그거가 그대로 때로는 자연과 만나서 별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찰밥처럼 꼬들꼬들하거든요. 밥이 살아있어요. 그뿐인가요? 밥은 선조들의 지혜와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밥 삼을 수 있게 먹는 것은 저는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문화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흔해서 그 소중함을 잊기도 하지요. 오늘 밥 드셨나요? 한국인의 주식 밥. 하지만 요즘 밥 먹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쌀 소비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먹거리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네, 반찬을 하기가 번거로워서 아마 밥하기도 같이 번거롭지 않아요. 요즘은 밥이 그야말로 찬밥 신세지만 밥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습니다. 기후와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한 우리나라. 벼농사의 역사는 10,000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유물, 시루를 통해서 찐밥을 짐작할 수 있고요. 밥을 지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미뤄봤을 때 밥을 지어 먹는 역사도 오래됐음을 알 수 있는데요. 조선 사람들은 밥 짓기를 잘한다. 밥 짓는 불은 약한 것이 좋고 물은 적어야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밥 짓기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 밥은 그저 음식이 아닌 식구 간의 정이요, 손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했는데요. 주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거겠죠. 쌀이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저는 밥이 보약이라고 생각해요. 가을 보약 찾아 떠나온 여기 경기도 김포입니다. 드넓은 들판에 아라리 가을이 익어가는데요. 맛있는 밥 먹으러 찾아온 곳. 그런데 여긴 그냥 평범한 가정집 같은데요. 저 여기가 어딘가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요? 진짜 집밥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푸짐한 밥상 대령이요. 무쇠솥에 갓 지은 밥. 고슬고슬 윤기 자르르. 흰 쌀밥의 자태 좀 보세요. 꽃향기 맡으시는 것 같은데요? 금방 한 밥 냄새. 죽여줍니다 아주 그냥. 밥 한 숟갈에 나물 얹어서 한 입. 젓가락 행진을 멈출 수가 없고요. 촉촉한 호박잎과 된장의 만남은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맛이 어떠세요? 살살 녹아요. 한 숟갈 진짜 맛있네요. 그런데 가만 보면 평범해 보이는 밥상. 밥맛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사장님을 밀착 취재했는데요. 아침마다 찾아온다는 이곳. 바로 가게 앞 텃밭입니다. 호박과 깻잎, 고구마 순 등 9가지 작물을 농약을 치지 않고 키우는데요. 모든 나물 반찬의 재료가 모두 여기에서 나옵니다. 밭에 장보러 온 거죠? 밭에. 그러니까 여기 오면 다 있으니까 호박잎도 손에 쪄서 해야 돼. 연한 것만. 철마다 다양한 작물이 나오지만 수확할 때는 철칙이 있는데요. 그래서 또 반찬 모자라 오후에 모자라면 오후에 와서 다시 또 따서 다시 하고. 그럼 뭐 그때 네, 그때 많이 안 해요. 잔반 금지 17년간 지켜온 약속인데요. 이차 타야지. 그런데 이번엔 또 어디 가세요? 찾아온 곳은 17년간 거래한 정미소인데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오신답니다. 자주 와야 돼요. 왜냐하면 쌀을 많이 갖다 놓으면 밥이 맛이 없어요. 쌀이 말라버리니까. 네.
밥맛의 기본은 바로 쌀. 좋은 쌀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쌀은 일단은 이렇게 눈으로 확인했을 때도 이렇게 맑고 투명한 쌀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쌀이 갈라진 거나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완전미 비율이 이렇게 높은 쌀이 밥맛이 좋아요. 바쁜 아침을 보내고 텃밭 재료로 솜씨 발휘. 이런 것도 나는 모든 나무를 젓갈로 묻혀. 감칠맛을 위해서 멸치 젓갈을 넣고 조물조물 간을 배게 한 뒤 강한 불에 볶아냅니다. 깻잎 볶음은 어린 잎만 사용해야 쓴맛이 없고요. 호박잎찜은 빼놓지 않고 올리는데요. 살짝만 익혀야 식감이 좋답니다. 한 상에 올리는 반찬은 16가지 내외. 흔한 재료로 맛깔스럽게 만든 어머니의 반찬이 생각나는데요. 친구들 와서 맛있게 드셔주면 그 고맙고 또 맛있게 드셨어요. 아우 맛있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아 맛있게 드셨구나.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 밥상 차리는 게 즐겁다는 사장님. 5인용 밥. 밥을 할 때는 가마솥만을 고집합니다. 한 국자. 쌈육밥솥은 하기가 쉽잖아, 그죠? 물도 수고도 안 들어가고 고기 안 들어가도 되고. 근데 가마솥밥은 밥이 구수하면서 아주 맛있어요. 찰지도 진짜 찰져. 2시간 불린 쌀을 안치고 밥이 완성되기까지 5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밥맛을 위해 이 모든 수고를 자처합니다. 밥을 은근하게 불을 조정해가지고 뜸을 잘 들여야 돼요. 약 30분 끓인 밥은 20분 정도 뜸을 들이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물을 맞추는 거예요. 물을 자작하게 남겨야 되지도 질지도 않고 누룽지가 잘 만들어집니다. 묵직한 무쇠손만큼 들이는 정성도 깊죠. 이러니 먼 길 마다 않고 찾아오는 단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시간이네요. 여기가 가정집 같죠? 네. 가족적인 분위기. 네. 돈도 안 비싸 사실. 또 다시 상을 들어서 갖다 주는 것도 작은 배려. 빨리 오이소. 나 아침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여기 와서 잘 먹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사모님 밥 다 됐던데 여기서 뭐 하세요? 네, 아니 요거 좀 구경하느라고. 네. 식사하러 오셨는데 주방에 들어오시고 네. 친하니까. 지금 안 된대요. 정 깊은 손님들을 위해서 차린 한 끼. 이 밥상에 별식은 없지만 신뢰와 손맛은 그득합니다. 문득문득 간절해지는 집밥처럼 말이죠. 옛날에는 친정 가면 있는 거 없는 거 밭에 거 다 뜯어다 해주잖아요. 여기가 그렇게 해주잖아요. 지금 밭에 거 있는 거 다 해다 주잖아요. 여기 한번 친정집에 온다 생각하고 여기 밥 얻어 먹으러 와요. 마무리는 구수한 누룽지로 밥 잘 안 먹는 시대지만 밥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일상이고 추억이 아닐까요? 어우 너무 고소해요. 제가 저희 시골 그 어렸을 때 식상한 멘트 같지만 어머님이 해주신 그 맛 그대로입니다. 가끔은 일상도 맛도 변화가 필요하겠지요. 꼿꼿하고 푸르른 대나무가 반겨주는 곳 담양. 이곳에선 어떤 밥맛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뭐예요? 저희가요 밥 먹고 이 기념으로 하나씩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에 밥이 들어있었다는 건데요. 바로 대통밥. 대나무통 속에 쌀을 넣어지는 별미죠. 우리 선조들이 산에서 은둔하면서 사시는 스님들이 이걸 잘라서 그 그릇 대용으로 밥을 해먹던 그런 풍습이 전해 내려오면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웰빙화 시키게 된 거죠. 20년 동안 대통밥 식당을 운영해왔다는 사장님. 60년 된 이 대밭은 그의 보물이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두들겨 보면요,
경쾌한 소리가 나는 놈이 좋은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거나 저 병든 대나무는요, 이 경쾌한 소리가 안 나요. 너로 정했어. 선택 완료. 그런데 자르기 전에 꼭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꿋꿋이 서 있었는데 그냥 단칼에 자르긴 너무 미안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고맙기도 하고 절을 한 자리씩 합니다. 자연을 경외하던 선조들도 이와 같았겠죠. 감사합니다.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미안한 마음으로 대나무를 베어내는데요. 대나무는 뿌리 번식을 하기 때문에 줄기를 베어내도 이듬해 봄에 죽순이 올라옵니다. 강인한 생명력 덕에 대통밥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한 마디가 한 그릇, 한 그루에 약 30개의 대통이 나온답니다. 이제 대통과 밥이 만나는 과정 궁금하시지요? 자, 검은 콩, 밥, 찹쌀 등 들어가는 부재료만 9가지인데요. 쌀은 2시간, 잡곡은 약 7시간을 불리는 게 포인트. 쌀과 잡곡이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나무 향이 나고 대나무 수액이 향이 나서 밥이 먹어보면 달라요. 훨씬 더 맛있어요. 일반 밥보다. 대나무의 향을 은은하게 살리는 데는 댕지가 1등 공신인데요.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서 조리를 합니다. 자연, 지혜, 정성까지 3박자로 만들어내는 대통밥. 이제 압력솥에 넣어 쪄내는데요. 30분을 쪄내고도 거쳐야 할 과정은 아주 많습니다. 뜸은 밥 쪄서 30분 놔뒀다가 15분 뜸 들였다가 이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번거로운 과정과 50여 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대나무 향 품은 대통밥이 완성됐습니다. 손 달아봐 이렇게. 얼마나 찐득찐득. 이거 봐봐. 그러네요. 그 수액이 나와서 그러지. 이게 밥에도 스며드는 건가요? 그러지요. 이거 밥에도 스며들지요. 대나무에 진액이 스며들어서 쫀득하고 영양도 잡은 팔방미밥입니다. 이 시간 6m 길이의 대나무는 냉수 마찰 중인데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담아낼 거니까 이 내부가 깨끗해야 된다고요. 솥밥을 털어내는 거예요. 전통의 업그레이드. 대통밥과 찰떡궁합 자랑하는 대통령 찜인데요. 새우, 전복, 갈비 등 총 10가지의 재료를 모아서 마디마디마다 꽉꽉 채워넣습니다. 나도 뭐 먹어봐. 다양해진 입맛 잡기 위해 탄생한 담양의 별미. 뚜껑을 덮고 뜨거운 풀가마 속으로 입장! 각 그 음식 있는 위치별로다가 온도가 다 틀리거든요. 육류는 해산물보다 더 높은 온도로 익히는데요. 마디마디 신선한 재료 품은 대나무가 뜨거움을 견뎌냅니다. 자, 대통령찜이 나옵니다. 자, 남다른 스케일 자랑하는 대통령찜 납시오! 열렬한 환호 받으면서 밥상에 드디어 안착을 합니다. 이렇게 색다른 밥상은 일상의 활력이 됩니다. 지금 몇 장을 찍으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씩요. 오래 기억하고 싶은 밥상을 여럿이 먹으니 그야말로 맛있는 기쁨. 짐작까지만 질문 드릴게요. 맛이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어요. 맛과 멋이 만난 대통밥. 대나무는 밥맛을 어떻게 변신시켰을까요? 확 난다, 확 나. 이런 장은 처음이에요. 특별할수록 평범하게 즐겨라. 밥 위에 고기, 마늘, 고추 올려서 크게 한 입. 9가지 잡곡의 맛도 느껴지시나요? 찰밥처럼 꼬들꼬들하거든요. 밥이 살아있어요. 맛있어요. 밥과 대나무의 만남은 밥상도 대접받는 사람도 특별하게 해줍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근사한 밥을 차려준다. 또 다른 근사한 한 끼는 안동에서 즐겨보시죠. 종가의 맛, 양반과 상차림 등 떠오르는 밥상이 많으실 텐데요. 안동의 전통 음식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분과 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전통 밥상. 여기 구척반상이 있네요. 칠척, 구척은 굉장히 이제 한대한다는 그런 이제 상이 되겠죠. 의뢰하면 유교고, 유교에서는 또 의뢰하면 젖빈개, 손님 맞이죠. 그걸 무시할 수 없죠. 이제 농군 상차림에서 밥이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오른 밥이 더 많죠. 그런데 안동에선 강고등어와 명태 보풀하기 같이 빠지지 않는 반찬이 있습니다. 유사한 것 같지만 그 지방마다 늘상 오르는 밥상은 그 지역의 자연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예요. 밥은 지역색이 담긴 소중한 문화죠. 이것이 조리 과정이 불편한 전통 밥상을 복원하고 지켜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똑똑이에요. 장똑똑이. 장하고 고기, 소고기를 똑똑 썰은다고. 다진 고기를 똑똑 썰어서 양파와 표고버섯가루, 고추장을 넣어서 볶는데요. 이 육장을 밥과 나물에 넣어 비벼 먹는 겁니다. 이제 안동김밥은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볶지 않았어요. 나물을 삶아서 다 그냥 무친 거예요. 안동식 비빔밥 장똑똑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던 젓빈 음식인데요. 안동시가 사라졌던 안동의 맛을 복원한 겁니다. 지금 이게 복원하지 않으면 단절돼서 이름만 남을 거고.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죠. 사명감으로 지켜낸 전통. 안동 간 고등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내륙지방 안동은 생선이 귀했는데요. 영덕에서 고등어를 구해서 중간 지점인 임동장터에 이르면 꼬박 하루. 그때 소금 간을 했답니다. 소금을 쳐서 안동 이제 뭐 부시장 시장까지 오면 가장 햇볕과 기후와 딱 맞게 가장 간이 잘 돼 있을 때랍니다. 그래서 맛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소박한 찬에 깃든 이야기 때문에 밥 한 숟갈의 의미는 더욱 큽니다. 내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에게 힘의 원천이 되고 또 먹으면서 한 대 맞는다 이런 기분 좀 결국은 정성이에요. 밥 삼시세끼 먹는 것을 저는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문화라고 생각해요. 문화는 평범한 우리들이 만들고 지켜가는 것. 전통 밥상을 찾아온 손님들도 우리 문화를 지키는 주역인데요. 그런데 이 밥은 뭘까요? 안동 전통 비빔밥 장똑똑이와는 달리 간장에 비비네요. 제사를 지낸 후에 나눠 먹는 음식. 아니에요? 아니야. 제사를 뭐예요? 제사를 지낸 것처럼 가짜 제사를 지내고 먹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헛제사밥인데요. 쌀이 귀했던 시절 드러내고 밥을 먹지 못했던 선비들. 글 공부를 하다가 배가 고프면 제사를 지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웃과 나눠 먹던 밥입니다. 그 유래 때문에 조리 과정도 만만치 않은데요. 명태와 배추전 등 전의 종류만 9가지고요. 한국도 6시간 동안 푹 우려냈는데요. 가짜 제사밥이지만 정성은 가짜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안동에 오면은 헛제사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냥 일반 음식 하는 것보다는 좀 손은 많이 가고 정성은 많이 가도 제가 한다는 게 참 뿌듯해요. 딴 사람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자부심으로 만드는 밥상.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데요. 자극적인 맛보다 제사 음식 고유의 맛을 살리는 데 신경을 씁니다. 제사 음식은 양념을 안 쓰는 게 특이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마늘, 뭐 고춧가루, 이제 생강 이런 게 이제 음식이 안 들어간다는 게 그게 이제 중국적이죠. 근데 옛날에 이제 제사 지낼 때에 이 쌀밥에다가
이웃에 제사 지내면 밤에 잠 안 자고 기다렸잖아요. 이 밥을 먹으려고. 친구 제사 지내면 이웃에 다 농져서 먹었거든. 나눠서 먹어. 그런 시절이어서. 배고픈 시절 나눔의 미학을 담은 헛제사밥. 알고 보면 따뜻한 음식인데요. 그 뜻을 이어서 정성도 꾹꾹 담아냅니다. 일반 그릇보다 비싼 녹그릇을 쓰는 것도 그 이유죠. 녹그릇이 이게 밥을 퍼놓으면 밥이 빨리 안 식어요. 또 이게 또 밥을 비볐을 때 이게 스텐 그릇처럼 이렇게 물기가 덜 돌아요. 이 밥그릇 자체에서. 이게 밥맛도 더 나고요. 제사나 차례가 귀찮은 일이 돼버린 시대. 제사밥을 판다는 건 아이디어이기도 한데요. 선조들의 밥상에 담긴 지혜가 물려준 선물인 셈이죠. 마늘과 고추 등을 쓰지 않아서 담백한 맛, 거기다가 그 의미까지 알고 먹으면 특별한 한 끼가 됩니다. 선비해보자. 선비니까 이제 음식도 그냥 먹지 않고 헛제사의 의미를 담아서 먹었구나 하는 생각? 특히 제 음식에 담긴 정성을 몸소 체험해본 여성분들은 밥 한 톨 남기지 않는데요. 제사 음식은 진짜 손이 많이 가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나물 하나를 해도 다 각자 다 따로 데쳐서 따듬어서 삶고 따로 무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음식이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더 맛있고 느낌도 대접받는 거라서 참 좋아요. 아무리 스탄트 음식이라든가 이게 이제 자라는 세대들이 또 그런 음식을 맛을 보다 보니까 아마 이게 자꾸 쇠퇴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음식 자체가. 밥도 우리의 역사라는 사실, 그 역사를 음미하고 기억한다면 후대에도 이 맛이 전해지겠죠.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삶과 문화를 나누는 일. 하루 한 끼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해보세요. 이 가을 그만한 기쁨이 있을까요? 어이구. 자, 가시죠.